이제 의외였어요. 근데 아무튼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들은 그 예상대로 세 분이 컷오프 통과하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좀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2건이나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어제 이제 우리가 컷오프 득표율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어제 선관위원장 그리고 허성무 의원 그 당직자 아마 당에서는 3명만 알고 있을 거예요.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뭐 이제 대략적으로 순위를 좀 뭐 기동력으로 듣긴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네. 최근 여론조사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최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제 사실 예비경선 이제 득표도 좀 중요하잖아요 순위가 그래서 좀 예비경선 득표도 많이 나온 여론조사 대체적인 이제 순위하고 좀 다른가? 네. 근데 그런 해석이 예비경선 나오는데. 결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은 배경에 하얀 글씨로 이제 배포된 게 좀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그걸 보는데 사실 그게 뭐 나이 순도 아니고 가나다 순도 아니었고 그 순서를 봤었을 때는 남의 당 준호 입장에서는 이게 순위일 수 있겠다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더라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별로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중앙위원들과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이번에 이제 이 투표에 들어갔잖아요. 네. 당대표 선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도 들어갔고 최고위만 이제 따지고 보면 중앙위원 그다음 권리당원 5대 5였어. 그러니까 지금 중앙위원이 500 몇 명 중에 480 몇 명이니까 88% 투표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관여층이 이거는 컷오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간의 속살까지 다 파악해서 투표를 한 거라서 사실 여론조사 추이하고는 좀 다른 판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대표 선거는 3명으로 압축된 것들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흐름이었고 최고위가 이제 조금 의외였다고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은 표면상으로는 친천계 3명이 다 들어왔다. 역시 친천계 무시할 수 없고 네. 이게 똘똘 뭉쳐서 표의 응집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 당연히 산수가 그렇죠. 8개 좌석 중에 3명이 앉아 이건데 네. 물론하죠. 근데 친명 쪽에서는 8개 좌석 중에 11명이 덤볐어요. 네. 나머지 3명이 잉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친척이 3명이 됐다고 해서 이게 역시 정청래의 도약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좀 생각을 좀 한 번 더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좀 인지도도 있고 선수도 있는 분들이 누군지 좀 알겠어요. 떨어져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성준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반한 필망이죠. 반한 필망?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망한다. 그 반한 네. 두 분이 이게 반한동훈이라고 이건태 의원님 같은 거예요? 경우 농담이고요. 이건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의원과 네. 그 보안 수사권 관련돼 네.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했다가 반짝 이틀 정도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이제 이름이 좀 알려졌었는데 저도 이건태 의원님은 당연히 되시지 않으실까.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까지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건태 의원님을 지지했을 것 같은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살짝 놀랬고 네. 거기에 지금 봤었을 때 소영주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정청래 대표 측이 저는 전략을 잘 짰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그대로 반론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친명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난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실 교통 정리를 한다거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친한 후보 몇 명 아니면 뭐 당권판 아니면 뭐 반한 후보 해가지고 라인업을 짜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그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 다들 한편으로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다. 전쟁 같은 이제 그 경선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게 전략을 잘 짜서 최고위원 후보는 3명 그리고 당대표 1명 해가지고 4인 한계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청래의 약진이다 이거보다는 정청래 측이 작전을 아주 잘 세워서 경선에 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장사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이 팀 정청래를 보면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팀 정청래라는 걸 언론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기자회견도 함께 하고 그리고 생월을 도입한
전략 투표 저 진짜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서영주 소장님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야 이거는 근데 당원들을 뭘로 보고 그럼요. 이런 민주당 투표 방식을 당원들을 하냐. 욕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먹힌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표의 고른 먹혔다기보다는 분산. 그거를 재미로 했던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네. 정청래 친청계가 김민석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했던 최고위원만큼 한 8명이 붙었어요. 8명 다 됐을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러게 이제 반론이 되는 거예요. 8명의 좌석이 있는데 3명이 나왔으니까 3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정청래 후보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뭐 딴지라는 이 그 그룹에서 배출한 당원들이 많아요. 딴지나라 강성 네, 당원들. 네. 그리고 이게 이 투표 열정이 넘쳐나요. 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1, 2, 셋, 3명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3명은 당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표를 안 주고 표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3명을 안정적으로 이제 진입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거 유용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저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더라고요. 5명이면 5명 다 됐을까요? 5명이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팀 정청래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 지금 친명계는 한 팀인가 팀 전략이 있는가 그렇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친송계는 다 들어갔어요. 김용호 의원, 네. 박선원 의원, 네. 거기에 나중에 서미화 의원까지. 네.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은 이제 친석계라고 하지만 친석, 친송 둘 다 김용 부원장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친청계 3명만 제가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쫙 펼쳐놓고 보면 네. 친송계 도약이 두드러졌다. 김용 의원이 사실 박성준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선수는 더 김용 의원이 높지만 인지도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박성준 의원이 뒤질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박성준 의원이 친송계가 아니라 친석계 쪽으로 분류가 돼서 뛰었어요. 그러면은 친석이 더 훨씬 더 또 지금 현재 당 대표로서는 뛰어나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를 가지고 인지도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친송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안착을 했을까? 그건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친송에서는 생년월일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안착했잖아. 근데 어쨌든 친 김민석계든 친 송영일계든 친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초에 좀 전략적으로 압축해서 후보를 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팀 정청래를 보면 뭔가 애초부터 전략적으로 대표 후보 하나 플러스 최고위원 3명 지도부에 우리는 단체로 입성한다. 좀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찍어줬던 사람이 됐다고 보는 게 김민석 후보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반드시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달라고. 되잖아요. 유일하게 뺏지 않은 사람은 김용 전 부원장밖에 네.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미의 서미와 이 두 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게 네. 최민희 이 후보랑 이게 함수관계가 아주 그러니까요. 엮여 있어요. 여성들이. 네. 그러면 중앙위원들이 최민희 의원에 대한 견제구로서 서미와 인미의 두 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민희 의원도 이제 그 나중에 소회를 밝힐 때 네. 봐라 중앙위원이 나를 다 안 했을 텐데도 권리당원들이 나를 이렇게 뽑아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권리당원들이 서미화와 인미 의원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성 후보 셋이 지금 경쟁하게 된 거예요. 최민희 의원한테 몰표가 안 갔다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한테 몰표가 갔으면 최소한 인미나 서미화 의원 둘 중에 하나는 떨어졌어야 되거든. 어쨌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잘하면 여성 최고위원이 2명 그럴 수 지도부에 있죠. 입성할 수도 있겠고 혹시 3명이 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직전까지 선거를 치러보셨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이 팀 정청래 전략과 이른바 이제 친명계의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3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일반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 서영주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네. 이해가 잘 돼요. 네. 근데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친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뭐 인터넷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유튜브로 확인한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구나. 와, 이걸 이렇게 이겨내네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친송, 친석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소속이나 일반 대중들이 봤었을 때는 그냥 친명으로 보거든요. 그럼 저도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 친명계가 잘 안 됐고 친청계가 다 살아남았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맞닿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친송이 약진을 했고 친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김용 부원장을 지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현직 의원이 아니다. 이게 저는 맞는 말씀 같거든요. 다만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래도 친청이 약진한 걸로 보여서 이 전당대회가 되게 흥미롭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한 본인이 친명이라고 말하는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을 수 없지. 그리고 친청, 그러니까 반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분들이 또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친청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전당대회는 인지도 싸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어제 결과 이후에 야, 그럼 친명 후보들도 이른바 범친명 후보들도 전략적인 제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막 얘기들이 당원들 막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막 오가고 이랬거든요. 전략적 제휴가 안 돼요. 네, 수가 너무 많았어. 그렇죠. 그리고 누가 포기하겠어? 지금 본선 다 진출했는데. 그럼요. 그래서 김용재 전 부원장도 김용재 최고위원 후보도 인위적인 연대라는 거는 유치하지 않냐. 그리고 나 단일화나 연대 이런 생각도 없다. 이렇게 뭐 김용 부원장도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뭐 자신감이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거 진짜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최고위원들 분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최고위원 구성이 중요하고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최고위원들 같이 지도부 꾸릴 구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당대표 후보들도 최고위원 경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대표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러닝메이트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밑에 너무 러닝메이트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뿐이지 본인이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됐다고 봐요. 박선원 의원은 김민석 후보도 되고 송영길 후보도 네. 되는 그러니까 친명 쪽에 이제 대표 선수로서 이제 이 당선권에 들어와 있는 거고 김용 후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친하죠. 근데 본인이 대통령을 팔기보다는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네네. 그리고 분명한 이 선거의 노선은 정청래 후보는 안 된다.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그거는 맞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청계 3명이 된 부분들이 과연 이 전당대회 전체의 당심을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되니까 신기한 것뿐이야. 네. 제가 그래서 이 송영길계 사람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송영길 의원의 어떤 이 전당대회 그 위치가 탑이냐? 또 여론조사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제부로 전열이 됐어요. 3명으로 압축이 네. 됐고 8명으로 됐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 그다음에 호남 민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가 어떻게 우리가 의외로 갈 수 있다는 관전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여성 3인의 네. 가축전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전 포인트지. 이제 친청 뭐 친명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컷오프 전에 다 녹아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당 대표 후보들 전략을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합동 연설에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했다. 이제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있냐? 전략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김민석 후보의 전략이 좀 어땠다고 보고 좀 이런 거는 고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냥 여론조사가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약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감히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친석 친송을 따질 게 아니라 친명으로 해서 친청으로 그냥 싸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선거전을 조금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팀전으로 나가라.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어쨌든 대통령이 이 김민석 그 전 총리를 지지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마당에서는 교통 정리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표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거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이기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친석이나 친송 중에서 그러면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친명 후보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래?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송 후보들이 약진을 했지만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송영길 후보는 지금 해왔듯이 차라리 3등 전략으로 해서 정청래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거고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명의 후보로서 팀을 꾸려가지고 그러면은 친송과 친석이 합쳐서 친명으로 해서 이 친청의 최고위원 3명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최고위원이 선출직이 5명이고 지명직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당대표가 2명을 지명하게 될 건데 선출하는데 친청 후보, 뭐 최민희 후보나 뭐 다른 뭐 한민수 후보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둘을 지명하게 되면 이게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대통령이 계시고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냥 정청래 후보가 하듯이 목숨 걸고 해가지고 그냥 반드시 이겨내는 게 옳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